자, 이제 정치권 뉴스로 가보시죠. 정치권 뉴스를 짚어야 되는데, 자, 이거 문희상, 야, 이 최악의 국회의장 아닙니까? 역대. 이거 참 역대 최악 아닙니까? 문희상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그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외모는 장비고 그다음에 뭐 지혜가 뛰어나서 조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에이, 말도 안 돼, 이거. 이게 어떤 분은 뭐 중국인들 화나요. 포청천이다. 그것도 뭐 이런 화내. 말도 있는데. 생긴 건 닮았는데. 제가 삼국지로 비교하면요. 네. 이 사람 문희상이 이게 그 동탁이나 여포에 비해 동탁. 아, 동탁. 동탁. 잔깨 있고. 정말 이게 그 간교하고, 동탁의 간교하고, 여포. 아주 이게 못난 간신배. 정말 이런 이제 그 역적. 네. 이런 게 문희상이지. 무슨 이게 장비냐? 장비는 에이. 충절의 화신인데. 그럼요. 저는 이게 장비보다 동탁이고요. 장비는 우리 저 서 변호사가 닮았는데 아니 그 중국 삼국지에 보면 네. 장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수염만 이렇게 하면 장비 닮았는. 그리고 이게 포청천이 뭐냐면 제 법하는 사람은요. 네. 중국 그 송나라 때 그렇죠. 개봉이라는 데 있잖아. 개봉. 네. 그 도시에 가면 포청천이는 이제 그 작두 있죠. 네. 작두 가지고 이제 그게 싹 보면 썼잖아요, 용이나 그거. 호랑이, 개 작두 있잖아. 네. 이걸로 이게 나쁜 사람들 목을 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 문희상이가 옛날에 비대위원장 할 때 자기 개작두로 목 친다고 말한 적도 있거든요. 자기 포청천이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문희상이 작두는요. 정말 이게 그 정의의 작두가 아니고 오로지 이게 야당 있죠. 간신작. 그렇죠. 간신작. 이런 이 한국당이나 야당 의원들의 목만 네. 짝뚝짝뚝 자르고 국민들 권력 앞에서는 이게 결국 자기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문희상이가 의장 될 때 네. 이런 말 했죠.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를 했잖아. 제가 이게 뭐라고 바꿨냐면 방송에서 문희상이는 첫째도 아들 뺐지, 둘째도 아들 뺐지, 셋째도 이게 내 아들 뺐지. 이 아들 뺐지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이게 불공정하게 편파적인 진행한. 그래서 아까처럼 완전히 동탁 여포보다 못한 저는 이게 간신배 역적이다. 이렇게 뭐. 이제 그러다 보면 문희상이 아들 잡아요. 왜냐면 이렇게 욕심 안 부렸으면 아들은 안 다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온 국민의 원성이 아들까지 간다니까. 이제 아들이 다쳐요. 문희상이가 자기가 아버지가 아들을 잡은 거야 이거. 근데 이번에 아들이 또 출마하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저도 옛날에 설레들 쭉 찾아보니까 주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뭐 김세현이처럼 하신 그렇지. 경우는 있고요. 예. 또 이게 지역구를 바꿔가 김상현이 아들 김용호도 지역구를 바꾼다든지. 그렇죠. 이런 이 경우는 있고 또 몇 년 쉬었다 한다든지. 하다못해 남경필도 아버지 죽고 나서 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세습하는 경우. 아니, 그리고 살아있는 뭐 제가 보기에 정진석이 옛날 정도 외에는 저는 아니 모두 국회의장이잖아요. 국회의장이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의장이 자기 아들을 지역구를 저 물려주는 게 어디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남사스러워서. 제가 보니까 아들 정말. 문석균인데 네, 문석균. 문석균 이 사람 이게 상임이 그 상임 부위원장 돼 있잖아. 부위원장, 예. 근데 그 아마 위원장을 바지 같아. 박창규라고요. 네. 아마 문희상이 의장 되면서 이제 공석이니까 박창규라는 의정부 바지. 시장 옛날에 어떤 후보가 있거든. 예. 까면 안 되죠 둘 다. 바지 이 하나 내. 아들도 문석균도 숙문당이라고 서점이에요. 서점. 서점해요. 까면 안 되지. 이게 국회 까면 안 돼. 서점. 제가 서점 주인을 비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죠. 경력이 없어요. 어. 근데 딱 지금 보니까 몇 년 동안요. 의장 되고 나서 아들이 위원장질 하고 다녀요. 뭐 행사마다 아들이 축사하고 실제 위원장이 박창규가 있잖아. 이런 게 바지를 내세워놓고 미리부터 다 운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짜고 물려주려고 하고 그럼 이게 아들 공천 받으려면 정권의 신여 충성을 해야만 네. 공천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무리하게 이렇게까지 의장이 역대 편파적으로 무리하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이게 역대 최악인 뭐 민영상 원장도 며칠 전에 제가 방송 유튜브 봤더니 자기도 이게 여러 의장 받지만 최악이라 했는데 저는 이게 뭐 정세균 민영상 원장은 정세균에는 좀 평가하더만 저는 이게 정세균 문희상이가 삐까삐까하게 역대 최악이다. 아 정세균보다 더 나빠요 여기는. 근데 정세균이도 국회의장 한 사람이 총리나 총리 하면 안 한다고 해야지. 지금 이게 간을 보고 있잖아요. 입법부 수장이 이 사람이 이게 그 열린 우리당의 의장할 때 의장 얼마 잠깐 하다가 갑자기 산자부 장관 준다 하니까 장관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력도 있네. 그때도 이게 의장으로서 망신인데 예. 그게 지금 추미애하고 똑같잖아요. 추미애도 이게 오선한 당대표가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정세균이가 옛날에 산자부 장관 간 것도 문제고 네. 아니 어떻게 상권 분립해서 국회의장이면 대통령하고 대등한 거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 밑에 대독 총리로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정세균이가 평의원 국회의원 하려고 하다가 임종석이가 그것 때문에 이게 종로에 불출마했잖아요. 예. 정말 저는 정세균이도 문제고 문희상이도 이게 문제고 이 두 명의 국회의장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이나 국회 망신 다 시킨다. 야, 이래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문제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회의장 2명이잖아요. 그 2명 다 문제고 국방부 장관 문제고 문재인 정부가 다 문제네 그냥. 문재인 들었어요. 네.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까 정세균, 문희상이 정권의 신여로 전락했죠. 근데 사법부도 그래요. 김명수. 이 사람들이 그 정권의 신여로 전락해서 신여지요. 옛날에 명재권 판사 기억나죠? 예. 조국이 동생 영장 기각시킨 명재권. 예. 검사하다가 법원 들고 왔죠. 양성태 구속하려고. 검찰에서도 성적이 아주 나빴다는 평가예요. 이런 사람을 이게 판사로 와서 감이 안 되는 사람을 영장 전담시켜가지고 양성태 구속하려 했잖아. 예. 근데 조국 동생 기각시켰잖아. 예. 명재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했던 송인권. 네. 송인권. 이것도 이게 인사철도 아닌데. 그렇지. 국정농단 사건 맡기려고 들고 가지고 지금 조국이 부인 정경심이 막 보석 검토해본다 검사 혼내고 그리고 이제 윤규건 그 검찰 버닝썬 네. 그것도 이게 편파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장관 김원경도 편파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사법부도 이미 청와대 신여가 된 거예요. 완전히 상권분립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야, 근데 문재인이가 능력은 있네. 자기 밑으로 다 그냥 입법부, 사법부를 다 완전 장악하네. 그런 그 아주 그 어수룩하게 생긴 사람이 아주 진짜 독하고 악랄하게 다 잡아버렸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예. 워낙에 뿌리 깊은 좌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법조계는 이게 민변, 그다음에 우리법 연구회 있잖아요. 예.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이게 완전 고질적인 암적 존재들이 미리 좌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도 정의당, 바로 이게 정의당 의석 만들어주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좌파들이 뿌리 받고 있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저 한교안 대표가 잘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문희상이 저렇게 의장이라는 작자가 저거 어떻게든지 패스트트랙 통과시키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요. 네. 옛날에 이제 단식도 하고 뭐 많이 했죠. 네. 근데 그 황교안 대표는 뭐라 했냐면 나를 밟고 가라. 근데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황교안 대표에게 밟고 가버리면 밟고 가요. 좌파들에게 밟고 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우리 자유우파 국민 전체를 밟고 가라. 자유우파 국민 전체를 이게 밟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황교안 대표만으로 막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한국당이 아무리 필리버스터하고 뭐 여러 가지 투쟁을 해도 결국 이게 막기는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저는 자유우파 전체가 똘똘 뭉쳐서 육탄에게 몸으로 막는 그래서 자유우파 전체를 밟고 가라. 우리 자유우파가 철골기함으로써 막을 수 있고 이 법은요. 정말 이 공수처법이나 연동형 비례 있죠. 예. 이거는 일부에서 저는 한심한 게 이거 한국당 일부에서도요. 예. 자꾸 이게 좀 협상 좀 하자. 이러다가 예산안처럼 다 놓치면 어떡하느냐. 조금 이게 주고받자. 이런 게 협상론이 일부 나오거든요. 예. 홍준표도 공수처법은 주고 이제 이거 선거법 막자 있잖아요. 예. 이러면 안 돼요. 이 법은 어느 하나도 이게 절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어떠한 타협도 저는 이제 백기투항 항복이라는 거예요. 공수처는요, 한 번 이게 도입하면 영구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영구 좌파 집권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도입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도 뭐 20명을 50%만 하자, 어떻게 하자, 막 이게 어떤 것도 받으면 안 되는 게 요 제도가 도입되는 순간에 그다음부터 이게 못 없애고 앞으로 이게 계속 끌려가거든요. 따라서 저는 결사적으로 사생결단의 각오로 이 두 법은요, 무조건 막아야지 어떠한 타협도 백기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백기투항 안 하면 어떻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그 한국당 의원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국가한테 봉사 좀 하세요. 어떻게 자기들에게 몸으로 옛날에 6.25 때 탱크가 들어올 때 이게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탱크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게 각오를 좀 막아야 돼요. 어설픈 타협이 아니고 네. 108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08명이 한 명씩만 좌파들 옷을 끌어안고 자꾸 이게 안 놔주고 그 육탄으로 돌격하면 표결이 됩니까? 그래봤자 윤석열 검찰은 절대 이게 선진화법으로 한국당 구속 안 해요.
저는 구속당할 각오로 해야지. 그렇지. 구속당해서 몇 년 구속당하겠어요? 그거 했다고? 선진화법 위반했다고? 그리고 이게 총대를 매는 게 결국 이게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 당대표가. 당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 하니 모든 의원이 이게 정말 목숨 걸고 막으면 과연 이게 표결을 못 막겠냐. 저는 이제 선진화법이고 뭐고 물리적으로 의원들은 국회에서 막고 그다음에 자유파는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응원하고 전부 싸고 일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막아야지. 안 그러고 이게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게 국회 법 가지고는 막는 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자들은 법으로 하질 않고 각종 편법으로 이렇게 꼼수로 이렇게 뭐 하니까 살라미 전술하고 뭐 이런 데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정상적인 법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살라미라는 게 북한이 쓰는 전술이잖아요. 북한 핵 폐기할 때 하나하나게 조금 양보하면 대가 받고 이게 살라미인데 어떻게 지금 종북 좌파 정권은 모든 게 하는 게 북한을 닮았고요. 똑같아. 그다음에 또 베네수엘라 경제도 베네수엘라죠.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베네수엘라하고 알바니아밖에 없어요. 어떻게 정치까지 베네수엘라 닮아가는 현 문재인은 전부 이게 북한하고 베네수엘라만 닮아가는지 정치 경제 다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연동형 비례제 이게 선거법 막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 법을 제가 방송에서 뭐 했냐면 MBN에서도 크게 한 게요. 이 연동형 비례제는 첫째 세계 유례 없는 누더기법이야. 계속 떠들곤치다 보니까 이런 예가 없어. 뭐 50%에 석패율하니 뭐 지역별로 연동하니 막 이게 떠들곤치나니까 세계 유례가 없는 누더기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깜깜이법이야. 저도 몰라요. 심상정이 그랬잖아. 국민 개돼지들은 알 필요 없다고. 명색이 정치학 박사인데 저도 그거 계산 어떻게 할지 몰라. 저도 수학 공식이 한 10몇 개 노니까 우리도 모르지만 몰라 이거. 그게 국민이 알지 못하는 깜깜이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든 자기 당이 한 개라도 한 어르신 더 가져가는 야바이 있잖아. 야바이법이다. 저 항상 그 누더기법, 깜깜이법, 야바이법 이게 바로 연동형 비례제인데 그러네요. 이걸 이게 박근혜 대통령 표현에 하면 한마디로 하면요. 참 나쁜 법이다. 참 나쁜 법이다. 딱 깔끔하네. 딱이 박근혜 대통령 참 나쁜 사람, 참 나쁜 법이다. 이거는 이게 국민한테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이런 이 베네수엘라법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이제 서 변호사 지적대로 방법은 없네. 이제 몸으로 육탄 방어밖에 남은 게 없네요. 그렇죠. 몸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나 들었는데 옛날에 나향욱이라고 교육부 공무원이 국민을 이게 개돼지로 비유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야, 옛날에 그래도 정권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해서 개돼지는 포유류잖아. 포유류로 인정을 해주잖아. 근데 지금 문재인이는 국민을 깨구리, 가재, 금붕어로 이제 보는 거예요. 파충류. 그게 조국이 한 말이잖아. 전부 이게 개천에 용이 될 필요 없고 용은 우리 딸하고 아들만 용되면 되고 일반 국민들은 그냥 이게 뭐 금붕어든 까재든 깨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 만들자. 이게 조국이 유명 어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권은 국민을 완전히 금붕어, 깨구리, 까재처럼 양서류, 파충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국민을 취급하는 거예요. 옛날 국민은 그래도 포유류라도 취급해 줬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입니까? 포유류 취급도 안 해주네. 그러니까요. 따라서 저는 국민이 이제는 이게 깨어나야 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법이 얼마나 문제다.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전 세계 판사, 검사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관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수처가 있으면 공수법원도 있어야지. 공수처가 수사하면 그런 담당하는 법원은 없잖아요. 앞뒤가 논리도 안 맞고 따라서 이 공수처도 문제고 연동형비는 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걸 저희는 투쟁하면서 결국 그 홍보하고 알리는 이 역할을 동시에 병행하면 지금 국민들 여론도 옛날에는요 공수처가 근데 뭐 7, 80% 이랬잖아. 지금 이게 팽팽하게 돌아서고요. 앞으로 이게 민심이 더 부정적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제가 법을 몰라서 그런데 국회법에 이 지금 이거 두 가지 패스트 트랙 있잖아요. 공수처하고 연동형 비례대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장 그 석에서만 망치 쳐야 됩니까? 이 망치를 어디 딴 데 가져가서 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의장석에 보면 이게 있잖아요. 이거 연단이라고 그럴까? 그 단상.
거길 줄어넣어 버리면 몸으로 그러니까요. 못 치게. 옛날에 그 노무현이 탄핵 당할 때 거기 줄어넣어 버리면 되잖아. 그때 막 의장석에 밀고 땡기고 명패 집어 던지고 막 난리 치고요. 그리고 이 옛날에 그 민중당에 옛날에 어떤 사람은 체류탄 터뜨린 사람도 있잖아요. 예. 뭐 체류탄까지는 몰라도 줄어넣으면 되잖아요 거기다. 그러니까 더러운만 누우면 이게 또 어떻게 끌잡아내 경위권 발동하니까 저는 이제 끝까지 보좌진까지 총동원 내놨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경위들도 목숨을 못 오게. 걸면 경위들도 못 오게. 이제 스크럼 짜고 쫙 스크럼 짜고 여성 의원들이 스크럼 짜면 여성은 또 걔는 뭐 잘못 타치하면 성희롱으로 가니까 여성 의원들 전면에 내서 그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 뒤에 쫙 하고 맨 위에는 의장 그 맨 연단에는 거기 쫙 줄어놓는 거야. 그렇죠. 예. 바로 이게 제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육탄 돌격에서 오죽하면 이게 제가 6.25 때 탱크에 육탄 돌격하지 맨몸으로 네. 이렇게 각오로 네. 싸우면 그리고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은 외곽에서 응원하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은 몸을 던져서 사생결단 이번에 황교안 대표도 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게 사생결단밖에 없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이걸 만약에 이렇게까지 날치기로 그렇게 막는데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이게 또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국민의 힘은 위대하거든요. 네. 국민에게 그 바다는 정권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네. 이게 항상 제가 말하는 제주 복주 네.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버리는 네. 국민의 분노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변해야 돼요. 지금 이게 좌파연합 1+4 있죠. 네. 한국당을 오합지졸로 보는 거예요. 에이, 뭐 쟤들에게 조금 또 뭐 농성하다가 구호점 외치다 끝나겠지. 항상 그랬잖아. 아니 예산안이 통과됐는데도 지금 이게 누가 일본 같으면 이게 활보하고 싶은 정말 이게 배를째 활보하고 싶은 심정 아닙니까? 근데 지금 너무 이제까지는 조금 하는 신용만 내고 제대로 이게 투쟁을 한 적이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내 20대 마지막이니까 정말 이게 국민 앞에 나라를 위한다는 충정으로 목숨 걸고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연단에서 최후 1인까지 끝까지 좀 싸워달라. 이 말씀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백선엽 장군이 생각나네. 6.25 때 낙동강까지 다 밀렸잖아요. 그 열세에 자기 휘하 병사들이 막 이탈해서 왜냐면 뭐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밀려서 그러니까 이탈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 발짝으로 밀려나 내가 선봉했을 테니 내가 한 발짝으로 밀려나면 나를 총으로 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연단에 서서 밀리면 나를 죽여라 하고 그냥 쫙 그냥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게 청와대 앞에 가면요. 김문수 지사나 차명전 이게 120일 동안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120일 동안. 어떤 분이 이게 150일, 아니, 180일 텐트 쪽에 노숙하는 이런 게 투쟁하는 국민이 있는데 명색이 국민의 대표라고 배치까지 단 국회의원이 아니 한 뭐 지금 17일까지만 막으면 돼요. 그렇지. 17일에 예비후보 등록하면 이제는 이게 거야? 선거 시작되잖아요. 그렇지. 사실상. 그래서 이 사람들은 16일까지니까 진짜 이 정말 이게 며칠 동안 목숨 걸고 하고요. 정말 국민한테 저는 국회의원들이 보기 부끄럽지 않냐 말이에요. 네.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 얼마나 이게 탄압받으면서 내란 선도 이래가지고 조사까지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너무 웰빙이나 온실속의 하초처럼 그래서는 안 되고 이번에야말로 이제 임기 마지막이니까 며칠 다음에 뺐지 뭐 달든 안 달든 이번에 그러고 이게 통과되면요 저는 이게 전원 불출마해야 돼요. 만약에 이 법 못 막으면요 그러면 한국당이 108명 전원에게 불출마 선언해라. 이게 딱 저는 국민들이 용서 안 해요. 그러니까요. 한국당도 용서 안 해. 이걸 못 막아? 그럼 당신들도 자격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는 못 막으면 이번에 이 다른 법을 거야. 목숨 걸고 못 막으면 108명이 저는 불출마하는 이런 이게 국민 앞에 약속을 하고 그러고 이 목숨 던지 말라라. 그럼 자기들이 108명이 저는 출마 못하면 자기들이 뭐 어떻게든 막을 거 아닙니까? 자기 배지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 저는 그런 약속을 국민한테 먼저 하고 목숨 걸고 막으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못 막으면 108명 저는 이게 불출마 국민 앞에 약속해라. 아니면 이게 국민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출마해도 떨어질 거예요. 예, 열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이거 같이 흥분했네. 소 변호사 흥분은 통했나도. 네, 또 토요일입니다. 결전의 날입니다. 며칠만 소 변호사 말대로 17일까지만 의원들은 목숨 걸고요.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들도 그 의원들이 목숨 걸게끔 국회의사당 에워싸고 광화문 광장에 나오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